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올해 치러질 신입학 전형안에 대한 간략한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확정된 신입학 모집 요강은 저희가 9월 초쯤에 홈페이지에 공지가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모집 요강 사항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냥 간략하게 그 중에서 아마 이렇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전형 일정입니다. 저희가 어, 뭐 민사고 설립 이래로 가장 짧은 전형 일정을 올해 아마 소화를 하게 그러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저희가 12월 26일부터 29일 4일간 면접과 체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바로 1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신입학 전형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3주, 채 3주가 되지 않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막바로 면접과 체력 검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좀 바쁘고 각박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모집 정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160명 이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크게 전형은 일반 전형과 전액 장학생 전형, 행성인재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전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형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어, 이 전형의 구분은 지원 자격의 차이일 뿐이고요. 모든 전형은 동일한 선발 방법과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통합적으로 전부 다 모든 그 지원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고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 평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원자의 그 뭐 출신 학교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떤 전형으로 지원했는지조차도 모르고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또 참고하실 사항은 전액장학생 전형은 다른 전형에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전액장학생 전형과 혹시 행성인재 전형에서 저희가 적격자가 없어서 저 인원대로 모집 정원대로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형에서 충원을 하고요.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전기고 합격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재고는 정기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고인 경우는 지원이, 그러니까 뭐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중 지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후기고 중에서 다른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 학교에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 지원으로 모든 학교에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전형별로 간단하게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은 모든 전형에 공통적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 공통 자격만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요.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중학교 졸업자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제한에 걸려 있지 않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에 뭐 재학을 했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빼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일단 되고요. 검정고시 합격자나 해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예정이거나 했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쳤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물론 학제 차이로 인해서 뭐 6개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 학교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액장학생 전형인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요. 저기 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가 안 되더라도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행성인재 전형은 뭐 기본적으로 행성에서 중학교 과정을 다 보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게 행성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서 접수를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둘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동시에 저희 그 신입학 전형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입학 전형 홈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교과 성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는 그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정오까지가 온라인은 마감입니다. 자,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제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나면요, 저희 그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 서류들을 한꺼번에 먼저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서류 제출하실 것들은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기재사,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원서 접수 마감일인 12월 16일 정오까지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제출 완료를 하신 다음에는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편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그러니까 쭉 온라인 입력이 마감이 되면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출하실 서류는 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입력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입학 원서가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학교 생활기록부죠. 학교 생활기록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서류가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전액장학생 전형이나 뭐 행성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 서류들을 이렇게 우편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서류들은 원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서 마감일 당일 그 뭐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주말이니까 뭐 사실은 토요일도 막 우체국 가서 저희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다음 월요일까지 저희가 쭉 기다려 보고 예, 우편이 도착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온라인으로 교과 성적 입력을 하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에 성적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입력하는 내용은 성취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요. 그러면 그 성취도 입력한 것을 저희가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교과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이게 그냥 기계적인 산출이고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국내 성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외 학교에 있는 경우나 한 경우들은 해외 학교 성적을 저희에게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해외 학교 성적이나 뭐 성적 없음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따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편이 너무 도착하는 일정이 급박해서 늦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메일로 스캔본을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 세 가지 사항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저희가 어떠한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그 이렇게 입력 양식은 원서 접수 한 2, 3주쯤 전에 그러니까 한 11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쯤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그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 전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홈페이지 그 메인 공지사항에 찾아 들어가시면 작년에 그
요 서류 양식 공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 거요. 올해 버전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뭐 작년 거라도 참고를 하시려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겠고요. 학부모 기재사항은 보호자 중에 한 분께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이렇게 국문이나 영문 중 하나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서류 입력하실 때 보면은 국문 추천서와 영문 추천서가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추천인은 이렇게 저희가 그 추천인으로 부적격자인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분이 추천서를 입력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적격자가 누구냐? 그러면 일단 저희 학교 교직원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추천하는 거 안 되고요. 친구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은 안 되고요. 뭐 부모님도 물론 안 되고 친인척들 빼고 나면 이제 다른 분들 중에 누군가가 추천인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뭐 질문들 들어오시는 거 보면 대부분은 뭐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인으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뭐 검정고시 합격자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적격 추천인을 제외한 분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하셔서 추천서를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마을 이장님이 쓰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학교생활기록부는 이것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우편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죠. 네. 그 출력할 때 서울 이외의 방식 자사고 일반고 입시용을 클릭하면 그 출력 옵션에서요. 그걸 클릭을 하면 뭐 이것저것 그 제외되고 출력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외가 되냐면 그 교과 성적에서 원점수, 뭐 표준편차, 뭐 이렇게 등수 이런 거 다 안 나오고요. 성취도만 쭉 나와요. A, B, C, D.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나오고 그 중에 또 뭐 이렇게 수상 실적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3학년 2학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코멘트들 적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생활기록부를 우편으로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원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 교과 성적도 입력을 하게 돼 있다라고 그래 돼 있는데 그 입력하신 교과 성적이 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신입학 전형에서. 그래서 음, 뭐 독서 활동 뭐 이런 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출결 상황 그런 거 아무것도 저희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코멘트 적은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고 읽어볼 시간적 여유도 별로 이제 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교과 성적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 신입학 전형 진행을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교과 성적과 서류 평가, 면접 체력 검사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를 쭉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교과 성적은 온라인 입력하신 교과 성적으로 그냥 정량 평가를 합니다. 여기가 1단계이고요. 교과 성적만으로 저희가 1단계 합격자를 300명 이내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2단계 전형인데요. 1단계와 2단계 전형이 다 맞춰진 다음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교과 성적 포함을 해서요. 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그 평가된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해서 최종 합격자를 160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씩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아주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정량 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의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A, B, C, D 이렇게 성취도로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성취도 밖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도를 점수화하기 위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다 100점으로 그러니까 원점수가 뭐 90점이어서 A거나 100점이어서 A거나 상관없이 저희의 환산 점수는 그냥 100점입니다. 그리고 B인 경우에는 90점으로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등등등. 그리고 각 과목별로 저희가 반영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각 과목별 가중치를 조금씩 달리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가 3이고 국어가 5단위, 사회 3단위, 도덕 2단위 등등등 이렇게 반영 단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이제 저희가 교과 성적 점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그 학기에 있는 과목의 성취도의 환산 점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환산 점수에다가 반영 단위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2학년 1학기에 국어가 100A야. 그러면 100점 곱하기 반영 단위 5 하면 500점 되죠. 더하기 그다음에 뭐 도덕이 B야. 그러면 90점 곱하기 2 하면은 180점. 해서 쭉 이 점수들을 다 더해요. 그러면 뭐 이제 나온 점수를 지금까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반영한 모든 반영 단위의 합으로 나누면 100점 만점에 그 학기 교과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학기에 각각에 대해서 교과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 것을 2학년 1학기는 20%, 2학년 2학기 20%, 뭐 3학년 1, 2학기 30%씩 해서 0.2 곱하기 0.2, 0.3, 0.3 곱해서 합산 점수를 계산한 게 네, 전체 교과 성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교과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쉽게 이해하시면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올 A야. 그러면 교과 성적 딱 100점 나와요. 그렇죠? 뭐 B가 뭐 어느 과목에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학기에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B, C들이 있으면 조금씩 이제 100점에서부터 점수들이 네, 깎여서 계산이 될 거고요. 요 성적 계산된 걸로 그냥 1등부터 쫙 줄을 세워서 300명 이내에서 저희가 면접 대상자를 선정을 1단계 합격자죠. 1단계 합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중에요. 그래서 자,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저희 1단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해에 지원자 상황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거나 하기는 곤란하고요. 뭐 그럼 작년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뭐 작년 기준으로 적당히 얘기를 해드렸더니 또 나중에 뭐 작년에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말 믿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뭐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답변을 이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2단계 평가 중에서 서류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정성 평가인데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네. 어, 보통 지원자 한 명당 이 서류 평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씩 배정이 돼요. 네, 이 세 분이 그냥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합을 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을 주로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어떤 역량, 가능성, 꿈과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되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조금 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에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뭐 글 잘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춤법 되게 많이 틀리면 틀리냐? 뭐, 근데 너무 심하면 곤란하겠지만, 맞춤법 하나 둘씩 틀린다고 해서 그것이 강점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학생이 일단 교과 성적만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로 이 학생의 어떠한 학생인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사항들을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겠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글자 수가 더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저희가 논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뭐 어렵게 대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짧게는 한 300자에서 뭐 많아봐야 한 500자 정도, 그러니까 질문 한 질문당 그 정도예요. 300자 정도면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그냥 폰트 10 뭐 이런 정도로 막 타이핑 하시면 한 5줄 정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타이프하는데 한 10줄 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500자라고 해도 10줄이 채 되지 않는데 그 정도 내용에 뭔가 대단히 근사하고 멋진 뭔가를 많이 담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부모 기재사항은 사실은 평가 내용에 대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부모님들이 종종 간혹 부모님들 중에요. 뭐 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막 설명회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다 잊으셨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다 이해를 잘 안 이렇게 이해하려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원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부모님도 한번 저희 학교를 이해해 보시고 이렇게 학생에 대한 진로도 고민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학부모 기재사항을 저희가 빼놓지 않고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마지막인데요. 이 추천인은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이제 접수번호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추천인께 이렇게 알려드리면 추천인이 그 접수번호로 이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하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지원자를 왜 추천하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한 분을 저희가 그냥 좀 모시는다 이런 의미로 추천서를 작성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인데 서류 평가 자체에 대부분 평가위원들이요. 저희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생각도 바르고 우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깎는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렇게 깎을 만한 여지를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점수들이 굉장히 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원칙상 감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칙상 감점을 해서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막 쓰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수도 되게 부족해요. 되게 솔직한 그냥 다른 말들 쓰는 데에 오히려 뭐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감점 처리가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지원자의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추천인께 부탁하실 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도 그렇고요. 추천인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네, 이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름들이 적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감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점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점수들이 대부분 후한데요. 감점 처리하고 나면 평가 점수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면접이 좀 이렇게 악명 높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 그날 하루 정말 뭐 멘탈이 털털 털려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뭐 면접관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멘탈이 많이 털리십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데요.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하시면서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평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하는 내용, 그리고 이렇게 면접과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면접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평가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평가 요소들보다 정말 직접적으로 학생 개개인을 들여다보고 이 아이가 진짜 저희 학교에 적응하길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라든가 뭐 학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 5개 영역 20분씩 100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뭐 4일 동안 내내 면접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자는 이제 4일 중에 어떤 해당하는 날짜 시간을 저희가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오셔서 면접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우리말에 의해 행복한 학교 생활 이렇게 4개는 모든 지원자가 다 면접을 봐야 되는 필수 영역이고요. 마지막에 탐구 선택이 10가지 영역인 세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탐구 선택에 선택하는 거는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을 원서 접수할 때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 2, 3년 전쯤에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명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선택한 걸 잘못 클릭해서 엉뚱한 면접 보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면접을 봤는데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정확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력 검사는 왕복 오래 달리기, 소위 셔틀런이라고 부르는 저희 학교 체육관 20m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체력 검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가는 게 1회거든요. 갔다가 오면 2회가 되고요. 또 가면 3회 이렇습니다. 요게 이렇게 배경 음악을 깔아놓고요. 이렇게 삐 소리가 들리면 출발하고 그다음 삐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건너가야 해요. 그러면은 성공을 한 겁니다. 1회를 성공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삐 소리가 나면 다시 다음 건너편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 삐가 들리기 전에 도착하면 돼요. 그러니까 삐 사이에 이렇게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건데 요거 성공 횟수가 남자는 기준 40회고 여자는 기준 23회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요 2번 실패를 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 이제 한 번 실패할 때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2번째 실패하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종료가 돼서 그 횟수가 이제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또 그래서 체력 검사 이거 기준 횟수 채우지 못하면 감점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체력 검사 자체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막 아침 일찍 아침 운동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신입학 전형에서도 그런 배경에서 체력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점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고 막 저희 전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고 해마다 또 그 검토하고 합니다. 그런데 감점합니다. 예, 기준을 못 채우면 감점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냐하면 이거 은근히 기준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최근 들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체력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체력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 한 2번 정도 저희가 요 셔틀런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체력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공부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튼튼한 몸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면 조금 더 튼튼해지시고 졸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면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고 타이틀을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드리는 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말의 이해와 실용 영어는 이제 둘 다 공통점은 언어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말이고 하나는 영어입니다. 근데 양쪽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를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자, 이 두 영역의 면접관들이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그 폭넓은 독서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독서예요. 그렇죠? 물론 한 곳에 꽂혀서 계속 그 분야를 파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즐겁다면 또 그것 또한 저희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그래도 오히려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어떤 그 견해를 접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사실은 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과정에 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분량이 많다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분량이 무조건 많은 것만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본인의 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읽기에 조금 버겁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전혀 이해 못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수리역사고와 탐구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수리적 사고는 뭐 중학교 과정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탐구 선택은 주로 탐구가 사회과학 중에서 한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어떤 영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이게 뭐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뭐 고등학교 과정 막 누구는 막 대학교 과정 책도 봤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제 입학해서 와보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수1 띄고 수2 띄고 뭐 띄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석 몇 번 돌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책은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나 그 책에서 봐야 될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신입학 전형을 준비하는 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을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마 기하일 거예요. 도형의 길이를 구하고 각도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거나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거나 막 이러는 거 고등학교 와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좌표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죠? 도형의 좌표를 도입을 해서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요. 또 다른 계산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그런 기하의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에는요, 다시 접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좀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은근은근 슬쩍슬쩍 자꾸 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수업 내용으로 반복하거나 할 기회들은 없습니다. 그래,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은 거 없으면 그다음 고등학교 와서는요.
그거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에 계속 쓰여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 찾아보면 대부분 뭔가 내가 기본을 조금 덜 충실하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중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저희 면접에서도 사실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요. 그래서 그럼 기본에 충실하시는데요.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또 이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하려고 하는 연습보다는요. 질문을 잘하려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들 많이 난 거 혹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어, 저희, 저희 나라 출신의 최초로 필드 메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인터뷰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기사나 이렇게 실린 거 있으면 한 번씩 좀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 저 사람 어떻게 공부했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들어보시면, 어, 아마도 제가 그 어느 정도 조금 추측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남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려는 연습보다는요, 그게 왜 그런지 꼭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든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자 그 기사에 보시면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하고 그 연결을 해서 난제들을 막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근데 그런 난제들을 푸는 방법들을 예전 사람들이 조합론 문제를 몰라서 못 풀었을까요? 대수기하학을 공부를 그분보다 잘하는 분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신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제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보면 계속 던져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을 가지셔야 해요. 예, 뭐 그게 출발점이고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 질문들을 던지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질문만 던져놓고 물어보고 돌아서서 잊어먹으면 그 질문이 좀 무의미하죠. 의미가 좀 적어질 거예요. 그렇죠? 퀘스천이라는 영어 단어에 뒤에 ION 빼고 나면 퀘스트입니다. 이게 탐구하다, 탐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데요. 질문을 잘하라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와요. 답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찾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허준희 씨가 아까 얘기한 필드 메달리스트인데요. 이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공부가 진짜 되게 재밌었나 봐요. 원래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그냥 중퇴하고 검정고시 봤대요. 야,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이게 한국에서 나오고 나중에 뭐 미국에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미국에 한 10개 대학인가 중에서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붙었나 뭐 그랬대요. 이 양반이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되게 뛰어난 거 아니었나 봐요. 그죠? KMO, IM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문제에 되게 재미있었던 뭐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이거 되게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되게 천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딘가에서 잽싸게 데리고 갔겠죠. 근데 또 현재 포지션은 프린스턴 교수예요. 야, 궁금합니다. 난 그분이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어 그거 하는 게 되게 재밌는가 봐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인터뷰하는 거를 잠깐 보는데 그분의 표정과 답변의 그 짤막한 순간에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왠지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자, 공부의 즐거움은 공부의 즐거움은 그냥 재미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해서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스스로 답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공부의 의미와 공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뭐 제가 작지만
이렇게 경험해본 바고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해 가는 방법은 공부에 미치는 것.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에서 찾으시는 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면접평가에서 선생님들도 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잡다한 질문 와중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었던 그 기분들을 잘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잘 표현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 감동이 평가 점수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뭐 탐구 선택 영역은 총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중에 하나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질문도 가끔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생활과학 물질의 이해는 과학 교과 중에 화학 관련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나중에 내 꿈이 화학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나는 그냥 화학을 잘해. 자, 신입학전형에서 그러면 물질의 이해, 저희 학교 신입학전형에서 물질의 이해를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나는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뭐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정보의 이해를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공부해서 대답은 내가 물질의 이해, 화학을 더 잘할 것 같아. 네? 지원자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탐구 선택에서요, 뭐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꿈들이 자꾸 바뀌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꿈을 바꾸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참 가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설 수 있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허준희 씨도 시인이 되겠다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대요. 뭐 그런 분이 지금 필드 메달을 받는 수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공도 뭐 천체물리 이게 천물리 뭐 이런 거를 전공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대학원 가면서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하고 꼭 탐구 선택이 일치만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탐구 선택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고 재미는 있었다라는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재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런 혹시 그 질문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면접 하나가 행복한 학교 생활입니다. 자, 이게 소위 뭐 짧게 얘기하면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숙사 학교이고요. 산골짜기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해야 하고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24시간을 지내야 하고요. 뭐 이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의 그 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리더 양성이잖아요. 그죠?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을 키워보겠다라고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면접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고 당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답의 내용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차분히 조리 있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만으로도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보면 기숙사 학교이기도 해서 학교 생활을 해보면요. 스스로 본인의 어떤 관리를 잘 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적응력이 빠르고요. 저희 학교에 와서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중학교 생활에서 부모님이 옆에서 뭔가를 챙겨주는 입장에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할 것들을 잘 챙겨가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이 글귀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모집요강 가장 상단에 처음 나오는 글입니다. 저희가 모집요강에 요 글을 딱 실어놓고 시작을 해요. 네, 관심사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설명회 때 강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마음에 좀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예. 네, 마지막으로 뭐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이게 교훈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하자. 이게 저희 학교 교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입학 전형하고 관련을 해서요, 이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이 민사고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전달이 잘 된다라 그러면 저희는 주저앉고 그분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손을 열심히 먼저 이렇게 뻗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뭐 장시간 동안 벌써 이제 2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